결국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부자, 돈 버는 거. 근데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가 내 자신보다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다. 30만 원 정도 돈을 만들어서 강릉에서 옷가게 보증금 없이 거기서 보세를 합니다. 동대문 시장, 제일평화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서 보따리 무역을 해요. 규모가 커지면 직원도 많이 늘어날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친구가 나만큼 하면 사장이 되지 왜 내 밑에서 월급 받고 있어. 40년간 무려 10개의 사업을 성공시킨 분과 그것도 60대 엄마로서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 청담 캔디 언니입니다. 함석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청담 캔디 언니라는 20대에도 얻기 어려운 이런 별칭을 얻게 되신 건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를 실하면서요. 제가 SNS를 안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뭐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 릴스 덕분에 청담 캔디 언니를 뜨셨다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콘텐츠 제작 한 달 만에 10만 팔로워가 생겨요. 네. 비결이 뭐예요? 일단 뭐 진정성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렌디한 거를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쏘쏘 이렇게 조금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부자, 돈 버는 거. 근데 제가 뭐 청담동 산다, 부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가 사실 그 청소년들한테 제가 그렇게 내키지 않은 컨텐츠인데 또 다른 걸 올리면 안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면 또 100만이 나가고 아, 또 이게 또 찝찝해. 이거 너무 아이들한테 상대가 박탈감을 주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도 그런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거 올리면 또 안 터져.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후킹을 해야 되니까 또 후킹으로 또 부자, 청담동. 근데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가 내 자신보다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다. 불안하죠. 내가 불안하죠.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투명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 그런 어떤 불안 요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 갈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내가 들여다봤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한 가지만 하신 게 아니라 예. 40년간 10가지 사업을 성공시켰다는데 예. 어떤 첫 시작이 뭐였고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23살에 이제 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돈은 없었지만은 한 30만 원 정도 돈을 만들어서 그래서 강릉에서 옷가게. 왜냐면 그때는 좀 노는 언니, 좀 이렇게 멋내고 이런 언니 그런 저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멋내는 거 좋아하니까 옷을 해야겠다. 네. 제가 이렇게 입고서 그때는 좀 날씬하고 이랬으니까 벗어보세요 사장님 이러면서 이거 입은 거 주세요. 뭐 이런 거. 꼭 입은 거 달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장사에 감각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고 또 가게를 막 옮기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새 가게가 생겼네 이러고 딱 열어가면 역시 너였구나 이럴 정도로 조금 그런 거에 좀 밝았던 것 같아. 옷가게로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는요? 옷가게를 강릉에서 한 3군데 정도 옮겨가면서 해서 보세 가게 마지막 옷에 그걸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집안이 무너진 게 그렇게 큰 돈이 벌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먹고는 사는데. 네. 그래서 큰 돈을 벌려면 서울 가야겠다. 아하. 이래서 27살에 500만 원을 갖고 서울에 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가 넘버원이냐. 이 최고를 되게 찾아가요. 뭐든지 1등을 쫓아가서 배워야 되고 내가 뭘 저만할 찍더라도 깃발을 딱 채고 부자들. 그런 데 가서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친척이 잘 살아서 압구정 한양에 애들을 유학시키고 있었거든. 이모님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방 한 칸을 약간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가게는 제가 명동. 제가 거기 2평짜리 사보여태 1층 가게. 세상에 호텔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호텔. 일단. 그렇죠. 왜냐면 넘버원이 어디냐고 물어봤으니까 상권이. 근데 돈이 500이잖아요. 네. 그 돈이 없는데 이제 그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누구누구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그 니트를 하시는 주인이었는데 그냥 명동에서 대모에서 명동 성당 앞에 네, 그 시대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가게들이 손님이 안 와. 명동이 체류탄 가스로 깔뜩하니까. 네. 그러니까 집세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침 제가 주인을 찾아가서 어차피 이 사람이 집세를 제대로 못 내고 있으니 그걸 월세로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득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월세를 170였는데 340을 주기로 하고 보증금 없이 거기서 보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세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친구가 퇴근할 때 기다리느라고 제가 반도조선 아케트 거기를 구경을 했는데 너무 예쁜 그 실크로 된 보세 옷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째 그걸 한 몇십만 원 친구한테 빌려서 강릉에 보따리 장사를 했었거든. 가져가서 팔았었어. 보부상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이 사람하고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 여자분하고. 네. 그래서 제가 명동 가게를 차리고 그분을 찾아갔죠. 가게를 얻었다. 물건을 좀 유탁을 다 와. 그랬더니 이분은 어차피 이제 거기가 창고에 물건이 있고 제가 그렇게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도로 하나 건너면 명동하고 조선호텔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 시골에서 오내니까. 근데 엄청 거기서 폭발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제 나중에 제가 내가 이거 소매를 할 게 아니라 도매를 해야겠다 이래갖고 이 계통에서 누가 넘버원이냐를 찾았어요. 넘버원 찾기가 일순위. 넘버원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 레버리지 우리가 책 유행했잖아요. 네. 그 레버리지를 배우진 않아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걸 찾아갖고 그분한테 제가 우리나라 수출 공장이 어디냐 해서 한 번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매상이 바로 도매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 거기를 팔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돈을 갖다 내가 어디서 다시 시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압구정동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나는 한양 아파트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는 시점에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압구정동을 간다 그러면 압구정동 사람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 저는 강릉에서 왔는데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동대문 시장. 전국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평화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도매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그 외국의 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더 이상 안 오게 됐어. 또 끊겼죠. 그래서 왜 끊겼냐면은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시점이 된 거예요. 저 역시도 더 이상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중국이 처음 이제 금융 인프라가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미국이나 이 바이어들이 다이렉트로 거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그래서 홍콩에서 백투백 LC를 열어서 삼각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에이전트가 홍콩에 있으니까 저는 그 홍콩을 가는 거예요. 홍콩을 쫓아가. 영어도 한마디 모르고. 중국어는 좀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냥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못하는 거는. 그래서 갔더니 구룡사이드, 까오롱. 거기 홍암이라는 지역이 이태원 같은데요. 네네. 거기를 갔더니 그 이태원처럼 쫙 보세 골목이 있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내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 안 오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상인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미 그걸 다 인구가 몇 명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보따리로 다 가져가니까 내 차례가 안 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끝났다, 저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은 세상에 집집마다 그렇게 반짝반짝 그렇게 처음 본 옷이 전 세계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이 자유화가 안 됐을 때예요. 맞아요. 갭도 없을 때, 폴로도 없을 때예요. 네. 못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보따리 무역을 해요. 그래서 어디다 팔았냐면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의 매대에다가. 찢어진 것도 팔려. 물건이 없으니까. 부자들이 사고 싶은데 수요와 공급이 안 팝업소 이런 거. 그런 거. 와. 그래서 거기를 거래를 해서 팔고 그게 저의 무역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주먹고구식 무역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보따리 무역.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소무역이라고. 그러니까요. 요즘 그런데 성공 시나리오 할 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하여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우리가 구찌 코리아, 루비통 코리아잖아요. 네. 그거 마켓이 작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근데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그 명품 브랜드가 아시아 판권 이스크루시브를 전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테일러들이 완전히 그렇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명품 브랜드 재고를 살려니까 어디에겠어? 그쪽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싱가포르 간 거야. 싱가포르 갈 때도 사실 영어를 잘 못했어요. 바디랭귀지로 갔고 가서 이제 그런 회사를 하나하나를 찾아 나섰는데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만약 구찌에서 어떤 애가 근무를 한다 이러면 네. 한 사람만 제가 알잖아요. 그럼 걔를 내가
초대해, 우리 집에. 싱가포르에. 그럼 친구들 다 데리고 오죠. 다 데리고 와. 그럼 그 친구 어디서 근무하겠어? 관시가 되는 거죠, 관시가. 맞아. 그 친구가 어디서 근무하겠어? 다 명품에 근무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명품. 그러니까 한 명만 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다 데리고 오는 거. 구슬 깨듯이. 그래서 이제 그 슈퍼에 가서 사서 얘네를 초대하면은 네 친구들 데리고 와 이러면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요. 지금 얘기 들으면 이분이 머리가 좋은 건가 운이 좋은 건가. 왜냐면 사업 파트너가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예컨대 뭐 홍콩이든 어디든 그렇죠. 잠깐 어떻게 하면 관상을 보시나요? 아니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파트너를 고를 때. 이 사람하고는 이래야 되겠다. 혹은 아니다. 이런 게 일단은 뭐 판단력이- 이렇게 제가 거래를 처음 했던 싱가포르나 홍콩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제가 홍콩에도 그 전체 판권을 갖고 있지만 왜 싱가포르로 넘어갔냐면은 홍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사실 이렇게 초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좀 제가 버거웠던 거지.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좀 순진하고 또 팔려는 의지도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은. 내가 사정해서 사야 돼. 이게 왜냐면 자기네 안에선 장사하는데 외국에 뭐 수출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정확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걸 만나보니 다르다고 느꼈고 네. 제가 그 사람들을 뭐 경계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거를 전혀 싱가포르에서 못 느꼈어요. 근데 기회를 사실 뭐 널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맞아요. 근데 기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뻗죠?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신. 젊은 사람들한테 뭐 좋은 회사는 무조건 들어가려고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어디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설거지나 편의점 알바가 내가 어떻게 이 좋은 학교 나와서 이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뭘 배울 수 있어? 고객에 대한 맞습니다. 내가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사고 하나를 더 팔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배우잖아요. 진열을 어떻게 하면 더 팔리고 안 팔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하나의 점이 돼갖고 수많은 점이 됐을 때 이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강릉에서부터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제가 100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80, 그 다음엔 70. 근데 그럼 외국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그것도 마음 먹기 다름인 거야. 똑같아. 언어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때가 시사주간지 편집장 할 때 네. 부서장도 했지만 몇 명 안 되지만 20몇 명 가까운 이 기자 후배들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월급 주는 건 아니지만 각각 특성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직원 관리도 사실은 CEO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일 텐데 규모가 커지면 직원들 많이 늘어날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더십 센터라는 게 있어서 아카데미가 그걸 배우러 가잖아.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도 그 리더십 교육을 배우러 가잖아요. 배우면 돼요? 배우면 안 되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도움은 되겠지만 예.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배워서 한다는 거는 어떤 그 포맷을 갖고 이래서 이렇게 해라는 건데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거는 진정성이잖아. 맞아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 때 아르바이트 오던 학생이 지금까지 제가 오거든요. 그분은 지금 큰 패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도 지금도 와요. 일요일도 오고 급할 때는 연차 낸다 그러고. 사실은 20년, 30년 된 직원도 계속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그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 사장도. 근데 그런 건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야, 아까 내가 실수했지. 그건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또 우리 직원이 잘했을 때는 옆에 앉아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지금도 일하면은 야, 너 천재 아니냐? 너 천재 아니야? 야, 근데 이거는 제가 꾸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30대까지는 직원이
저만큼 해야 된다 생각했어. 그리고 저거 좀 해줘. 저거 하면 제가 몸이 거기 가 있어. 성격이 급해갖고. 그리고 맨날 화가 나 있었어요. 이걸까지 내가 해야 돼? 맨날 화가 나 있어서 맨날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뭘 깨달으냐. 저 친구가 나만큼 하면 사장이 되지 왜 내 밑에서 월급 받고 있어. 그걸 깨달은 게 다행히 30대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직원이 30%만 하면 100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맨날 고마워. 맨날 고맙고 맨날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직원 얘기만 막 벅차. 그러면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으세요? 사업을 하면서? 실패는 안 했어요. 실수를 한 거지. 차이가 뭐예요? 실패라는 거는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잘못 선택한 거고, 실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태리에서 연락이 와. 이태리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재고가 10,0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기자님이 딱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야. 그럼 순간적으로 사람이 판단력이 딱 흐려져. 그 브랜드 이름이 꽂히는 순간 저거 욕심이 생겨. 무조건 그럼 가져와야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잖아요, 내가.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현금을 받아서 그 물건을 잡지 않은 다른 사람 가져가. 그렇죠. 그걸 알으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 돈을 먼저 보내라. 욕심이죠. 돈을 보내. 4,000만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이야. 갖고 도망가는 거야. 어머. 바로 제가 그걸 알고 이태리를 쫓아가잖아요. 못 찾아. 외국이야. 이태리 어떻게 잡아? 이태리. 이런 실수를 싱가포르에서도 했고 이태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책들이 바로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의 인사이트. 이게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작은 실수든 큰 실수도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욕심에 의해서 어떤 걸 결정할 때는 하루 아니면 일주일의 시간을 벌어야 돼. 알았어. 그게 욕심 나더라도 내일 결정할게. 일주일에 한 텀을 쉬고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볼 냉정하게. 대부분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동갑이다 보니 60여 년 살아보니까 어떤 일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실수는 고통은 조금 줄이고 행복은 더 만끽할 수 있는 그것도 60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잖아요. 네. 겪다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사실은 이런 콘텐츠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장 나가면 사장의 입장에서 엄마가 아니라 너가 회사 나가서 이 그릇에 주방에 컵이 있으면 이건 내 일이다. 누구 일이 아니야. 너가 해야 돼. 쓰레기가 이거는 이런 거를 밥상머리 교육을 한 거야. 일종의 아들에게 주는 그렇죠. 딸일 수도 있지만 그렇군요. 그런 지혜 청담 캐디 언니가 들려주는 일과 사업 인생에 관한 또 행운의 숫자 이런 7가지 칠칠. 조언입니다. 예, 쉬었다가 2부 시작을 하시죠.